당신의 직관은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 괴물 이야기. 우리는 모두 어릴 적부터 직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 외에는 믿지 말도록 가르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이 능력을 배척하도록 훈련받았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능력이 한 번도 훈련에 의해 배척받은 적이 없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지각을 현실로 취급한다. 아이들의 직관은 원시적이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두려움이나 욕망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만을 포착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러한 지각이 직관에 의해 포착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밤중에 침실벽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괴물처럼 보일 때 아이들은 저 괴물이 진짜야 하고 묻지 않는다. 대신 저것이 날 해칠까 하고 묻는 것이다. 괴물은 안개처럼 희미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와 의도를 지니고 있어서 흔히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 그 아이에게 괴물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그 치료법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비유를 얻게 될 것이다. 아이의 무의식은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좀 더 현실적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괴물을 보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상상 속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부모들은 아이의 무의식이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공포를 아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 상징인 괴물의 형태로 나타냈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일단 어른이 되면 우리는 대부분 그 두려움을 표현해주고 치료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세부 내용은 없이 그저 막연히 자신이 두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알 뿐이다. 때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비행기 여행이나 대인관계 등과 같은 현실적인 것들에다 투사한다. 우리는 환상화하고 공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적인 능력이 성숙한 지성과 조화됨으로써 가장 유용한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때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을 그 능력으로부터 차단해 버렸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직관을 불신하도록 배운 셈이다. 자라면서 우리는 데이터가 실제적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객관적인지를 판단해서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비현실적인 것은 배제하도록 배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신적 검열 기능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기능이 되어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관적 능력을 어릴 때부터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모든 직관적 훈련은 자신이 지각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마음속에 넣고 어떤 것은 무시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직관을 인식하라. 직관을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다른 언어로 말해지기 때문이다. 직관은 대개 상징적이고 단편적이다. 매우 드문 경우에만 직관은 완전한 문장으로 말한다. 한술 더 떠서 직관적 정보는 종종 말이 안 된다. 그것이 미래의 것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특히 그렇다. 그 결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해 버리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게 되는 것이다. 여배우인 내 친구는 어느 날 아침 촬영 작업에 들어가면서 늘 마시는 카푸치노를 마시지 않았다. 보통 그녀는 하루 일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를 2잔 가득 마시는데도 그날만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꺼림칙함을 느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늦게 제작팀이 모두 쓰러졌다.
카푸치노에 탄 우유가 썩어서 이질이 걸렸던 것이다. 여배우는 늘 마시던 카푸치노를 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었는데도 자신의 직감을 따른 덕분에 한 차례의 병치레를 면할 수 있었다. 순전히 논리적이거나 순전히 직관적인 사람은 없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성년의 일을 즈음이면 우리의 직관이 다른 정신적 작용들과 너무나 깊숙이 얽히게 되어 더 이상 직관을 생각과 느낌과 지식 그리고 겉보기에 논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논리가 느낌에 의해 흐려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관도 지식과 논리에 의해 흐려질 수가 있다. 당신이 인식하거나 말거나 직관은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직관력을 사용하도록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일상적으로 하는 일, 즉 직업이나 전문 분야의 일에서 직관력을 가장 잘 발휘한다. 의사들은 진단을 내릴 때 본능적으로 직관력을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사업가들은 투자 가치를 평가할 때 직관력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또한 정서적으로 깊숙이 관련된 쪽에 대해 직관적인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 기간에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험의 신호를 알아차리기 위해 직관력의 안테나를 있는 대로 펼쳐놓는다. 첫 아이를 낳은 엄마의 직관력은 아이로부터 오는 정보를 포착하기 위해 주파수가 한껏 올라가 있다. 당신의 직관은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 요리를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까지도 말이다. 당신이 저녁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자. 식구들의 입맛과 영양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머리를 짜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난데없는 얌 고구마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당신은 얌 고구마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장거리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식사 시간에 여동생이 얌을 보고 좋아라 한다.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으며 일주일 내내 얌 고구마가 먹고 싶었다고 실토한다. 인식을 일깨우기. 살아있는 한 당신은 의식하지 않은 채 늘 숨을 쉬고 있다. 사실 당신이 이 책장을 뒤적이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몸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생리작용들을 효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간단하게 수행한다. 숨쉬기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의 일부분이다. 고맙게도 호흡작용은 의식의 뒷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다른 일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숙련된 요가 수행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호흡작용에 대해 의식적인 통제력을 되찾는다면 많은 이득이 있다. 호흡을 다스리는 많은 수행법 중에서 한 가지를 실행하면 우리는 통증을 제어할 수 있고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으며 신체의 이완을 도울 수도 있고 나아가 신체의 치유 과정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이 책을 읽는 동안에도 당신은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신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인 기억을 살펴보자. 당신의 눈길이 책 속의 한 단어와 마주치면 그것은 즉시 당신의 기억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는 수만 개의 단어들과 비교된다. 그 단어를 따라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던 이미지와 연상들이 기억에 의해 끄집어내어져 의식적인 마음에 제공된다. 직관력도 여러 면에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에게 끊임없이 데이터를 제공해준다. 보통은 우리가 그것의 작용을 까맣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직관력을 기르는 비결은 신비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주의를
어떻게, 어디로 전환시켜야 하는지를 배우는 문제일 뿐이다.